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자녀 세뱃돈 관리는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 기준을 세우는 문제로 보시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세뱃돈을 부모가 뺏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다 써버리게 방치하는 것도 아니라 아이의 소유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습관을 같이 만드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세뱃돈을 받는 순간부터 보관과 사용 그리고 대화까지를 한 흐름으로 이어서 부모가 죄책감 없이 아이도 억울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필요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바빠집니다. 차례 준비나 이동 동선도 그렇지만 아이가 세뱃돈을 받는 순간부터 머릿속 계산기가 켜지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웃으며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따뜻하긴 한데 부모 입장에서는 곧바로 현실적인 고민이 따라옵니다. 이 돈을 아이 손에 그대로 쥐어줘도 될까? 어디에 두어야 하지? 나중에 달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하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 살림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스치기도 합니다. 문제는 세뱃돈 자체가 애매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에게 주는 축하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분명히 내 돈이고 손에 쥔 순간 소유감이 확 생깁니다. 부모는 보호자의 책임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느끼고 동시에 흘러가듯 사라질까봐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이 쌓이면 결국 엄마가 아빠가 잠깐 맡아줄게 라는 말로 정리되고 그 다음 장면이 흔들림의 시작이 됩니다. 아이들은 기억합니다. 받을 때의 기분도 기억하고 봉투를 샜던 순간도 기억하고 어느 날 문득 내 세뱃돈 어디 있어? 라고 묻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 질문이 나오는 타이밍은 대개 부모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라서 부모는 당황한 채로 설명을 길게 하거나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너한테 다 쓰면 안 되잖아. 내가 너 위해서 모아둔 거야. 라고 말해도 아이는 내 돈을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감정부터 느낍니다. 여기서 관계가 살짝 틀어지면 돈 교육은 시작도 전에 멀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세뱃돈 관리의 핵심을 통제가 아니라 합의로 잡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아이의 돈을 부모가 더 잘 굴릴 수 있다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둘러싼 믿음을 어떻게 쌓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숫자이지만 집안에서는 감정이고 약속이고 기억입니다. 세뱃돈을 제대로 다루는 집은 결국 가족의 돈 규칙이 작게라도 존재하는 집입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합의가 되겠어. 돈 얘기. 너무 빨리 하면 욕심만 키우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생각보다 빨리 돈을 배웁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친구들 사이에서 배우고 편의점 앞에서 배우고 심지어 유튜브 광고에서도 배웁니다. 부모가 조용히 기준을 세워주지 않으면 기준은 밖에서 먼저 들어오고 그래서 세뱃돈은 오히려 좋은 타이밍이 됩니다. 갑자기 생긴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에서 아이의 평생 습관이 처음으로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거든요. 세뱃돈을 받으면 저는 먼저 이건 너한테 온 선물이야 라고 말로 확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한 문장이 아이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다만 선물도 잘 보관해야 오래 행복하잖아 라고 이어가면 관리의 이유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부모는 여기서 욕심을 줄여야 하고 세뱃돈을 교육의 명분으로 가져오면 아이는 그 명분을 의심하게 됩니다. 보관은 단순해야 합니다. 현금을 서랍에 넣고 기억에 의존하면 결국 언젠가 다툼이 됩니다.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이나 아이가 볼 수 있는 형태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봉투를 정리하면서 아이와 함께 오늘 받은 선물은 여기로 들어간다 라고 말해주고 입금하는 과정도 한번 같이 보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아이 손가락으로 입금 알림을 확인하고 날짜가 찍힌 화면을 보는 경험이 생기면 아이는 맡겼다는 느낌보다 지켰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굳이 복잡한 상품이 아니어도 되고 입출금이 되는 계좌 하나와 장기 보관을 위한 통장 하나면 충분히 보이는 관리가 만들어집니다.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교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갈림길이 나옵니다. 아이에게 얼마나 쓸 수 있게 해줄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남길 것인가입니다. 저는 정답을 하나로 정해드리기보다 집의 성격에 맞는 기준을 먼저 세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기준을 세울 때 꼭 들어가야 하는 원칙이 있는데 아이에게 선택의 자리를 조금은 남겨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아이에게 다 모아둘 거야 라고 말하면 아이는 돈을 빼앗긴 경험으로 기억하고 반대로 다 써도 돼 라고 하면 돈은 사라지는 경험으로 기억합니다. 둘 다 나중에 불안을 키우기 때문에 저는 세뱃돈을 지금과 나중으로 나눠서 경험시키는 게 좋다고 봅니다. 지금의 돈은 작은 기쁨을 만들고 나중에 돈은 기다림이 쌓이는 기쁨을 만듭니다. 아이에게는 둘 다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난감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고 체험일 수도 있는데 그걸 전부 사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너의 돈으로 사는 거야 라는 말을 해주면 아이는 소비를 소유처럼 느끼지 않고 선택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선택에는 항상 결과가 따라온다는 걸 배우고 돈 교육은 결국 결과를 경험시키는 과정이 됩니다. 한번 쓰고 나면 다시 채우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잔소리 대신 경험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남겨두는 돈은 그냥 엄마 아빠가 보관이 되면 안 됩니다. 아이에게는 시간이 흐르는 감각이 필요해서 저는 정기적으로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만들라고 권합니다. 내 돈이 여기 있어. 지난번보다 조금 늘었네. 정도의 대화만 있어도 아이는 돈이 움직인다는 걸 느낍니다. 이때 부모가 수익률을 설명하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고
아이에게 필요한 건 그래프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 약속이 실제로 지켜지는 경험이 쌓이면 아이는 돈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아이 나이에 따라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글을 잘 못 읽는 아이라면 통장 잔액을 숫자로 보여줘도 실감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목표를 물건이 아니라 시간으로 바꿔보시면 좋습니다. 여름방학이 오기 전에 같이 확인해보자. 다음 명절 때 다시 열어보자. 처럼 시간을 기준으로 묶으면 아이는 기다림을 견디는 연습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초등 고학년쯤 되면 대화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친구들이 어떤 걸 샀는지,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같은 비교가 시작되는데, 이때 부모가 숫자 경쟁에 끌려가면 기준이 무너집니다. 우리 집의 기준은 비교가 아니라 방향이어야 하고, 우리는 돈을 급하게 늘리기보다 잃지 않게 지키는 걸 먼저 해. 같은 문장이 아이에게는 훨씬 오래 남습니다. 세뱃돈을 투자로 연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가르치겠다고 복잡한 용어를 들이밀면 아이는 흥미보다 부담을 느끼고, 투자는 결국 시간을 빌려주는 것이라는 감각만 심어주셔도 충분합니다. 이 돈을 바로 쓰지 않고 잠깐 맡기면 시간이 우리 편이 될 수도 있어. 라는 말은 투자라는 단어 없이도 투자에 가까워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모가 성과로 아이를 설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은 엄마 아빠가 더 잘 굴려서 나중에 크게 줄게 라는 말을 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흔들리면 신뢰도 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저는 세뱃돈을 부모의 실력 증명으로 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세뱃돈은 아이가 돈을 믿는 법을 배우는 자리이지 부모가 돈을 바치는 법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세뱃돈을 둘러싼 갈등은 사실 돈이 커서가 아닙니다. 작은 돈에도 감정이 붙어버려서 부모는 낭비가 두렵고 아이는 빼앗길까봐 억울합니다. 서로의 두려움이 말을 거칠게 만들고 그 거친 말이 몇 년 뒤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뱃돈이 생길 때마다 가족이 한 번 더 약속을 확인하는 날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돈은 내 거야. 대신 잊어버리지 않게 같이 관리하자. 그리고 너도 조금은 선택해보자. 이 세 문장만 일관되게 지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세뱃돈은 다툼이 아니라 경험이 되고, 아이에게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으로 바뀝니다. 현실은 바쁘고 매번 기록하기가 어렵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단순해야 하고 복잡한 계획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습관입니다. 아이 돈을 따로 모아두는 계좌가 있고, 가끔 함께 확인하고, 가끔은 아이가 선택해서 써보고, 이 정도만 이어져도 충분히 좋은 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음이 편해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뱃돈을 아이의 돈으로 인정하는 순간 부모는 죄책감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아이 돈을 대신 관리해주면서도 내가 뺏는 게 아니라는 확신이 생기고, 아이도 자기 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기면 오히려 충동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세뱃돈 관리는 돈을 어디에 넣을까 보다 우리 집은 돈을 어떻게 대화할까에 더 가깝습니다. 아이에게 돈은 숫자가 아니라 관계이고, 그 관계의 첫 단추가 세뱃돈일 수 있습니다. 올해 세뱃돈 봉투를 받는 그 순간 잠깐 멈춰서 너한테 온 선물이야. 우리 같이 잘 지켜보자 라고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말 한마디가 몇 년 뒤에 아이가 돈 앞에서 덜 흔들리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작은 씨앗이 됩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결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뱃돈을 누가 더 잘 굴리느냐를 두고 마음을 소모하기보다 아이의 소유를 존중하면서 우리 집의 기준을 세우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이에게 일부는 지금의 기쁨으로, 일부는 나중에 기쁨으로 남겨주시고, 그 과정이 보이도록, 그리고 약속이 지켜지도록 부모는 옆에서 관리의 흐름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세뱃돈은 언젠가 아이의 마음에 우리 집은 돈 얘기를 해도 안전했어 라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 기억이 쌓이면 투자도 소비도 저축도 결국 흔들리지 않는 방향으로 붙잡히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